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8월 세 번째 주 놓칠 뻔한 뉴스들을 만평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광복절 8월 15일, 16일 법원에서 아주 의미있는 판결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고 포스코 같은 데서 삥을 뜯어서 피해자분들께 먹고 떨어지라고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고 정창희 할아버지, 고 박혜옥 할머니 유족들이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냐, 그 돈 안 받겠다라고 배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내놓으니까 정부는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법원에 맡겨놓을 테니까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근데 법원 공탁 공무원이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돈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걸 불수리, 즉 정부의 공탁을 거부해버립니다. 우리 민법 469조에서는 채무 변제는 제3자가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허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탁 공무원이 권한밖의 행동을 한 거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는데 8월 15일 광복절 전주지방법원이 그리고 16일 광주지방법원이 정부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진짜 속이 다 뻥 뚫리는 뉴스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였고 시스템 전체가 고장난 건 아니었던 거예요. 법원에서도 해병대에서도 경찰에서도 정부의 좀 이상한 폭거에 대응해서 체제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작가님도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할아버지 편에서 내린 법원의 기각 결정이 속이 시원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진의는 대한민국 정부인가 조선총독부인가 라고 묻는 준엄한 꾸짖음이라는 거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법원의 질책을 듣고 있는 팔만 보이는 인물. 자, 정부 마크가 박힌 서류철을 들고 있죠.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재밌는 표현의 만평입니다. 자, 다음은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그림이 참 재밌죠. 작년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부모 하나가 아동학대로 담임 교사를 고소하고 교사는 직위 해제돼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수업 이동 시간에 자기 애만 뺐다, 왕따를 조장했다, 이런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문제인 게 아동학대 신고만 접수되면 사실 여부 상관없이 그냥 교사는 직위 해제랍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아닌 애들이나 학부모 많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이 없대요. 어쨌든 선생님은 7개월 동안 조사받고 우울증 치료받고 결국 무혐의로 복직하긴 합니다. 근데 이 학부모에 관한 재밌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교육부 5급 사무관이랍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죠. 그리고 이 이상한 학부모가 새로 부임한 담임선생님한테 교육부 내부망으로 메일을 보내요. 담임선생님께라는 이 메일에는 자기 애를 대할 때 유의사항 9가지를 적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몇 개만 보여드리면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싫다는 음식 억지로 먹지 않게 해달라. 뇌세포가 활성화될 때까지 쓰기와 수학 등 학습 강요를 자제해달라. 아니 교실이라는 게 지혜만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지혜만 봐달라는 그냥 땡깡에 가깝죠. 그리고 세상 떠들썩하게 만든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그 문제의 왕의 DNA 대목입니다. 와, 진짜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뭘 근거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건지. 심지어 이분이 전주희 씨, 김혜김 씨, 개성 왕씨도 아니에요. 도저히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대전 지역에 어떤 교육 서비스 업체가 있답니다. 자, 이 업체는 약물 치료 없이 ADHD나 자폐 증상 있는 애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는 극단적으로 우뇌가 발달한 천재 유형이라고 잘 관리하면 크게 될 수 있는 아이다. 왕의 DNA를 타고난 아이다라고 약을 팝니다.
상담료가 막 3, 4개월에 7, 800만 원씩 한대요. 이 5급 사무관 학부모 메일에도 극운회라는 말이 나오죠. 자, 애가 어디가 좀 모자라. 친구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조금만 혼나도 막 눈깔 뒤집혀서 씩씩거리고 학교 생활 엉망이고 병원 데려가니까 ADHD라고 처방이 나왔다고 칩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사실 그건 일반인하고 다른 천재라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아무리 개소리라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처럼 훅 빨려 들어가겠죠. 우리 애는 천재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사고방식은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아픈 자식 가진 부모의 안타까움. 우리 애는 천재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믿음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이 왕의 DNA라는 엄청난 상품이 하나 튀어나온 거죠. ADHD 이거 병원 다니면서 약 먹으면 7, 80%는 효과를 보는 병인데 내 새끼가 좀 모자란 환자라는 게 인정하기 싫고 천재라는 말에 막 희망이 솟구치니까 이런 아이나 학부모와 접점이 발생하는 선생님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사건 기사 찾다가 아까 그 교육 서비스 업체 김의철 대표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여러 개 봤거든요. 그중에 왕의 DNA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 소름 끼쳐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또 하나는 남한테 고개 못 숙이는 사람. 사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왕의 DNA. 여러분 소름이 쫙 돋지 않나요? 왜 요즘 막 지가 잘못해놓고 막 불같이 화를 내시거나 막 성난 얼굴로 나 몰라라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왕의 DNA 맞네. 그러면 뭐 이거 진짠가? 자, 어쨌든 유행어가 될 조짐까지 보이는 왕의 DNA. 대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토론장에 나타난 왕의 DNA 보유자. 그림은 왕의 DNA 사건을 초래한 초등학생과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토론장에 나타났던 대통령의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작가님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중국 단체 관광객 제한 조치가 사드 배치 이후 6년 만에 풀렸습니다. 이 때로 몰려다니는 중국 관광객들, 흔히 유커라고 하죠. 이 유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807만 명을 정점으로 2019년 제재 조치가 있었을 때도 602만 명까지 왔다가 코로나 사태 접어들면서 2020년 69만 명, 2022년 23만 명까지 떡 나갑니다. 중국에서 100만 명 오면 우리나라 전체 GDP가 0.08% 증가한답니다. 2016년의 절반 수준만 와도 전체 경제가 0.3% 성장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저는 지금 제주에 있는데 제주 쪽은 벌써 비자 풀고 입국 절차 간소화시키고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돈 쓰러 들어오는 유커들 말고 반갑자는 게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입국 심사대 유커들의 짐이 줄을 쭉 서 있는데 엉뚱한 짐 하나가 있고 낡은 캐리어에 부동산발 경제위기라고 쓰여 있죠. 자, 컨트리가든 비구이 위안이라는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300억 원의 채무 이자를 지불을 못해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답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중국 전체 지금 시공 중인 현장이 3,000개랍니다. 야, 이 중국은 사이즈가 다르죠. 그게 지금 자금이 안 돌아서 공사가 올 스톱 중이고요. 한 달 유예 기간 안에 빚을 못 갚고 파산 처리되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만큼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고성장 국가가 다 그렇듯이 중국도 부동산 개발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한때는 부동산이 GDP 전체에서 30%까지 비중이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 중국이 휘청휘청합니다. 중국 경제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 수지조차 엉망입니다. 7월 한 달 수출이 14.2%, 수입이 12.4% 감소해서 석 달 연속 감소랍니다. 그래서 뭐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6월에 21% 나왔고 7월에는 아예 발표를 안 했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전체가 안 좋으면 마구잡이로 지어놓은 집들이 팔릴 리가 없고 거대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이제 돈이 안 돌아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당장 우리 주가가 여기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2668포인트 하던 게 2504포인트까지 급나갑니다.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는 거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중국이 침체에 접어들면 유커들도 주머니를 닫을 수 있고 유커들에 대한 기대도 반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우려를 표현한 만평입니다. 자, 오늘도 요란한 대한민국의 재밌는 만평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